사장님! 네네. 벤츠 500만원짜리 있나요? 벤츠, 사장님, 벤츠? 벤츠 있죠, 사장님. 가시죠, 사장님. 저쪽에 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벤츠. 여기 있습니다. 벤츠 삼각별, 그냥 은색깔. 끝났어요. 500만원 드릴게요, 사장님.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 가져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소시즌 중고차 미네이카 김현준입니다. 제가 원래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 중에 있고, 딜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직원 월급을 못 줘서 다른 가게에 서빙 알바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직원 월급을 줘야 될까, 이게 10년 20년 지나서까지도 이렇게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업을 해서 월급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월급 외에 부가적인 수익도 사실 필요했긴 했었습니다. 현재도 가게 수익은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차로 버는 수익을 가게에 좀 많이 메꾸고 있는 편입니다. 반찬 가게를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도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B2B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쪽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랑 경쟁을 하려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랑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랑 너무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일단 가게였고요. 처음에는 핸드폰 가게나 치킨집을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노력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게를 선택하자 해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영업에 매진을 하지 못하시고 중고차 이런 서브 잡을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코로나 때 배달 음식점이 굉장히 흥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가게가 배달로서 한 달에 그래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매출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부터 이제 가게가 좀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물론 직접 방문해서 와주시는 홀 손님도 계시지만 배달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이 아예 없다시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장에서도 생산 직원분들도 코로나가 걸리면서 생산이 이제 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못 따라가게 돼서 오르는 원자재 값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야채 값들이 3배 이상 뛰었어요. 사실 뉴스에 안 나왔는데 시금치 같은 경우는 18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가격 안 올리고 버티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금액을 올리니까 손님들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금치 값이 비싸서 반찬 가게에 왔는데 왜 여기도 시금치가 비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기도 하고, 그때 굉장히 멘탈이 많이 무너졌긴 했습니다. 처음에도 엄청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반찬 가게를 아직까지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제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쪽에 많이 후원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먼저 선뜻 연락이 오셔서 한 달치를 좀 단체 주문을 준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주셔서, 사실은 무상으로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복지관 쪽에서는 이제 결제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버텼던 기억이 있고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계속 후원을 하고 있고, 복지관 쪽에서는 매달 저희 쪽으로 한 달치 아이들 먹을 수 있는 음식 결제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많이 가난했다고 하면은, 물론 저보다 더 가난하고 흑수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느끼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장난감 하나도 못 살 정도로 좀 가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화점이 없었어요, 집에. 그러다 보니까 대전으로 제가 백화점을 올라가게 되었고, 어머님이랑만 갈 수가 있었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같이 못 갔으니까, 그때 장난감 하나를 집으려고 해도 못 산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6살이었고 이미 나는 이걸 살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그냥 보고만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랑 동급이면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우유 배급이 나왔었어요. 그때 문방구에 우유 서류 하나 갖다 주면은 200원씩 줬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우유를 2개씩 챙겨서 200원씩 바꾸고 300원으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하나 사고 1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는 뭐 그 정도로 일단 가난했었던 기억이 있고, 아무래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대학교까지 가셨는데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제가
14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공부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제가 중학교를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처음 중간고사를 봤을 때 시험을 한번 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공부에 손을 놨죠. 그때부터. 왜 그랬냐면은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너 정도 점수면은 그냥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그때 아마 손을 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살 2학기쯤 들어왔을 때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네 멋대로 하고 살 거면은 차라리 나가서 운동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운동이라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처음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운동으로 뭐 전국체전이나 아니면은 뭐 도대회, 뭐 국가대표 선발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던 저의 학창시절이었고, 지금도 집에 메달이 한 12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운동을 대학교까지 추천서를 받고 올라갔었는데 1학기 때 제가 운동을 하면서 1학기 등록금은 한 3만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학기 때는 이제 제가 학점이 좀 낮아서 등록금 지원이 안 됐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평 하행휴게소에서 주야로 2교대로 제가 12시간씩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최저시급이 한 7,000원대였을 거예요. 그때 한 27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산에서 이제 버섯을 따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면서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비를 제가 한 달 동안 벌은 돈으로 메꿔야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은 그만두고 꿈을 쫓지 말고 돈을 쫓아보자 해서 저는 그때 이후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하시는 일이 네네. 인식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어쨌든 중고차 딜러라는 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딜러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많이들 한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허위 딜러가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마진이 중고차 딜러가 굉장히 많이 벌어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 돈 쫓는다며, 너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벌어가는 마진이 보통 대개 50에서 100만원 정도 선이고, 이제 그 안에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뭐 출차보험 일주일치라든가 엔진오일 교환, 주유 상품권이라든가 블랙박스까지 최대로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저희가 가져가는 마진이 50만원 벌었을 때는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00만원 벌었을 때는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할부권 같은 경우는 신용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딜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금리를 낮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론 저희 마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개인 회생, 개인 워크, 그 다음에 신용 회복, 지금 현재 연체 중만 아니시다면은 웬만하면은 할부가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딜러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은 특별 승인, 예외 승인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할부가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물론 능력이나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나오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오셔도 되고요. 할부조회도 편안하게 진행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왔어? 형 차 팔았어? 아, 어제도 하나 했지. 잘 지내구만. 정말로 네네. 그 저같이 이제 좀 제가 신용점수가 많이 났거든요. 514점이에요. 네네. 네, 근데 그 저신용자도 할부가 나옵니까? 514점도? 일단은 연체는 무조건 있으시면 안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통신연체랑 금융연체랑 따로 생각을 하세요. 앞에 좀 이제 사연이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제한 게 아니어서 내가 핸드폰 요금을 갚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그 부분 또한 연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체도 없으셔야 됩니다. 연체가 없으신 상태에서 점수가 한 500점 정도대라고 하시면은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자가 있다거나 부가세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거나 어느 정도 신용상 문제가 다른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할부는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금리가 많이 높은가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신용 할부 같은 경우 보통 다들 법정 최고금리 아니냐, 그 정도면 니네 사채꾼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라는 개념과 자동차 할부 금리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가 10%라고 하고 48개월 할부를 한다고 했을 때 총 대출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에 대한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리고 또 48개월 4년 동안 이자를 내야 되니까 총 400만 원 이자가 이렇게 잡히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은행권에서 신용대출 하셨을 때 나오는 금리이시고, 중고차 할부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해서 납부하시는 금액이 처음에 이자가 높다가 점점 이자가 낮아지면서 원금이 좀 더 높아지면서, 그래서 월 납입료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대차 관련해가지고 네네. 제 저신용자거든요, 굉장히. 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차를 사려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올류모닝 같은 친구가 한 1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겠다고 올리는 경우가 요즘 좀 많아졌어요. 허위딜러 분들이 머리가 좀 비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워낙 사기꾼이다 보니까. 이제 저신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할부가 안 나오고 대부분 여유자금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신차급에 키로수는 좀 있대, 요런 친구들로 많이 찾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카니발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할 것 같나요? 얼마 정도 하나요? 한 2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00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느끼기에 달콤한 말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나머지 차량 가액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을 뽑아준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할부 아대차라고 하는데, 차는 먼저 좋은 차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고객님이 직접 저희 상사로 방문을 하시면은 아대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고객님 한도에 대해서는 이 차량 구매가 불가능하십니다. 혹은 고객님이 이 차량 구매를 하시면은 여유자금이 전혀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 다른 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차를 돌립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코드업도 할 거고, 전산상에 뭐 1000만 원 이상씩 올려놓을 거고, 뭐 아니면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도 올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보통 이제 할부가 안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할부를 풀어줬으니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하면서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게 허위예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리 신용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도 시세는 꼭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해서 시청자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만약 이제 내가 신용이 안 좋고 저신용이고 할부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좀 달콤하게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나 전액 할부, 뭐 주부, 미필, 그다음에 군인분들, 그리고 개인 회생, 파산 면책, 개인 워크분들, 이런 분들을 무조건 풀어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혹하게 돼서 연락을 하셔서 신용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보통 거절이 나오세요. 그들은 뭐 그냥 한번 조회해보고 나오면 말고,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당하시고 저희 미드니카 쪽으로 오시면은 저희도 그거는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A캐피탈에서 고객님께서 한번 조회를 했는데 A 상사라는 곳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미드니카 쪽에서 조회를 하니까 이분은 승인이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편애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쪽에서 풀어주는 것과 그쪽에서 풀어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초회차는 웬만하면 조회하지 말고 저희 쪽에 한번 문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안 나오시면 그때 조회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오셔서 이런 이제 선물 같은 거 주고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챙겨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최대한 더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드니카의 김현중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